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자, 오늘 2026년 6월 28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회고록인데요. 동산 회고록. 동산은 윤치영 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초기, 건국 대통령 초기 행정부, 이승만 행정부의 1차 초대 내무장관을 역임했던 윤치영 씨의 회고록, 제목은 동산의 회고록, 윤치영의 20세기라는 이 윤치영 씨의 그 회고록인데, 여기서 많은 걸 설명할 수는 없고, 오늘은 제가 이 책을 조금 읽어봤는데, 초대 내무장관으로서 윤치영 내무장관이 소위 그 여수 순천 반환 사건, 여순 사건이죠. 요새는 여순 사건이라 그러는데, 제가 배울 때는 여수 순천 반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기소를 하고 있는가. 윤치영 씨는 내무장관은 그 당시에 여수 순천 반환 사건을 어떻게 파악했는가, 거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윤치영의 20세기 회고록이죠. 거기서 페이지 225페이지에서 227페이지까지의 여수 순천 반환 사건, 소위 여순 사건을 어떻게 파악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전량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것이 초대 외무장관이었던 윤치영 내무장관의 얼굴입니다. 자, 볼까요? 22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새 정부 이승만 정부 출범 2개월 만에 여수 순천 반환 사건이 터졌다. 사삼폭동, 제주 사삼폭동이 있은 이래 제주도의 치안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자 여수에 주둔 중인 국방경비대 제14연대의 지원 병력을 제주도로 파견키로 되어 출발을 앞둔 시점에서 김지회 중위가 이끄는 부대 내의 공산 프락지가 여수에 있는 관공서를 습격하여 경찰관과 공무원을 사살 점거하였고, 지방의 공산 좌익분자들과 합세하여 그 다음 날은 순천으로 북상하여 역시 관공서를 습격 점령하였고 다수의 양민을 학살하는 사태로 번져나갔던 것이다. 마침 동경에 있는 극동군 총사령관 다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초대를 받아 동경을 방문 중이던 이승만 대통령은 이러한 급보에 접하자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즉시 귀국하였다. 여수 순천에서 들어오는 상황 보고는 그곳이 반란분자들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고 무정부 상태에서 경찰관만 수백 명이 학살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 공산분자들과 함께 여세를 몰아 광주를 향해 진격할 태세에 있다는 것이었다. 민간 좌익 남로당 분자들과 합세를 해가지고 사고를 키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주에서 먼저 발단되었던 소위 제주 4.3 폭동이 7월 중순께는 일단 진압이 되었다고 알려졌으나 10월에 들어서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 기념일을 전후해서 제주도는 또다시 폭동 속에 휘말리게 되자 여수의 14연대 중 1개 대대를 그리로 돌리려던 것인데, 미 군정에서 분별 없이 모집하여 조직되었던 국방경비대 내부에 남로당 출신 장병들이 끼어 있어서 총뿌리를 이승만 정부와 국민에게 돌리게 되었던 것이다. 사건 발생과 경과를 좀 더 적어본다면, 김지혜가 주동이 된 이들은 먼저 비상소집을 걸어 장병을 집합시킨 뒤 선동과 위협으로 행동에 가담케 하여 병기고 탄약고를 파괴하고 병기와 탄약으로 무장한 다음 저녁이 되자 시내로 돌입하여 관공서와 경찰서를 습격 점령하고 지하로 잠입하였던 적색분자들도 가세하여 경찰 공무원뿐 아니라 많은 양민들을 무차별 학살하며 여수 전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다음날 아침 2000여 명으로 불어난 반도들은 순천으로 난입하여 같은 수법으로 순천시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기세가 등등하였다.
비상국무회의는 급보를 분석, 검토한 결과 광주에 즉시 전투사령부를 설치하는 동시에 송호성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국방경비대 제2, 제5여단의 주력부대가 반란군 진압에 나선 결과 이틀 뒤에는 이들을 완전 포위하여 투항을 공고한 한편 22일에는 순천, 25일에는 여수의 관공서를 일단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여기에는 해안선을 봉쇄한 해군함정과 20대의 경비행기를 출동시켜 투항을 권하는 공군 부대와의 입체작전이 주효하였던 것이다. 반란군의 상당수는 이런 진압작전을 피해 지리산으로 들어가기도 했고 일부는 제주도로 도망치기도 하였다. 나는 이제 내무장관 윤청입니다. 윤청 내무장관은 반란군 토벌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무부 산하의 경찰관 300명을 황희찬 차관 지하에 현지로 급거 파견했고 활동 상황에 대해 1차 보고를 받은 뒤에 이범석 총리와 함께 광주로 내려갔다. 현지의 정보 책임자인 백선엽 중령과 미 고문단 하우스맨 중령의 브리핑을 받고 바로 순천과 예수를 돌아보았다. 반란군과의 공방전이 깊었던 현지의 실정은 라이프 잡지의 특파원 보도로 목불 인견의 참상이 전 세계에 알려져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거니와 무고한 시민들이 도취해서 학살당했고 심지어 유아를 포함한 일가족이 휘발유를 퍼부어 몰살된 경우도 있어서 공산분자들의 천일공노할 속성과 실체를 전 세계의 자유민들이 더욱 실감하게 됐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도취 학살당하고 유아를 포함한 일가족을 휘발유를 퍼부어서 몰살했다는 거예요. 이런 천하의 만행이 저질러졌는데 라이프 잡지 특파원들의 보도로 전 세계가 이 사실을 알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특히 경찰관과 그 가족들을 인민재판에 걸어 무자비하게 살상하였으며 그 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경찰관 가족들이 엄청 피해를 받았습니다. 인민재판에 걸어 무자비하게 살상하였으며 주무장관인 나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정신적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여기저기 흩어진 시체 더미 속에서 남편과 자식, 아버지를 찾으며 울부짖고 몸부림치던 선량한 우리 동포들의 모습은 지금도 나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동족끼리 무슨 철천지 원수요 불구대천의 적이라고 이토록 무참하게 죽이고 죽어야 하는가 하는 풀 수 없는 한이 왜 하필이면 이곳에 맺히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국군과 경찰이 신속 과감하게 대처한 결과 반란은 발생 후 일주일 만에 일단 가라앉은 듯 보였다. 일주일 만에 진압됐다는 겁니다. 유엔 연차 총회를 앞두고 유엔 한국위원단이 미군의 남한 점령 기간을 연장하여 치안 상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결의를 유엔 본부에 통지하게 된 것은 이러한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군 점령 기간을 연장한 것이 여순 반란 사건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국내 전역의 민심을 안정시키고 사회 전반의 기능을 하루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도 사건의 사후 처리는 신속히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2주일 후에는 주동자 89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이날 국회에서는 여순 사건과의 관련 혐의가 있는 황모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내무, 국방, 법무장관의 출석 동의안이 가결되었고 현역 의원의 체포 여부의 논란이 극에 달하였다. 제주도의 치안은 불안정 상태가 계속되었고 지리산으로 들어간 반란군이 언제 또 말썽을 일으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각의는 정부 각의는 연일 수습책에 여념이 없었다.
새 정부의 기초가 다져지기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 2년의 기간이 흐르기도 전에 일어난 6.25 동란과도 무관할 수 없는 북한 공산정권의 계획된 각본이었음을 당시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북한 공산정권의 계획된 각본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북한 공산정권의 계획된 각본이 있었다고 이 윤치영 내무장관은 해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수 반란 사건은 훗날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민정이행 과정에서 대통령에 입후보한 박정희 씨와 야당 후보인 해위 윤보선 사이에 사상 논쟁의 불씨를 안고 있었는데, 박정희 후보의 여순 반란 사건 관련 여부가 쟁점화되었을 때 나는 윤치영 내무장관은 당시를 회고하며 내무장관으로서 그의 박정희 무관함을 증언한 일이 있었다. 신문로에 있는 서울고등학교 운동장에 있은 유세 연설에서 다음표, 나는 송여찬 장군으로 하여금 여수 반란 사건의 배후 조사를 보고케 한 바 있었지만 박정희 후보의 관련설은 사실 무근이며 그래도 그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나를 빨갱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정치성 발언을 하였던 일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윤치영 내무장관 해고입니다. 하여간 건국 초기에 한국 실정에 어두워 미군 정측이 우리 민족 진영의 자문을 무시하고 분별 없는 인선으로 국군 내부에 공산분자들의 온상을 허용했다는 사실은 커다란 오점이 아닐 수가 없다. 자, 그 뒤에 여순 반란 사건이 진압되고 나서 12월 말에는 취임한 지 5개월 만에 윤치영 내무장관은 후임에 교체가 됩니다. 12월 25일자로 후임 내무부 장관에는 신성로 씨가 임명이 되면서 내무장관 불과 5개월 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것은 윤치영의 20세기의 일부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